자, 여러분, 그럼 이제 한 30분 남은 동안에 8문제 볼게요. 자, 이제 다음 글의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는 거는 전체 세부사항, 빈칸, 논리성 중에 세부사항. 세부사항 문제는 첫 문장을 읽고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선택항의 키워드를 잘 본다. 그럼 이제 첫 문장을 읽었어요. 노마가 slipped off her black backpack. 여기까지만 잘 읽어보니까 이 글은 딱 생활문이에요. 노마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her black backpack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미끄러서 툭 떼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팩을 내려놨어요. 그럼 이제 이 백팩이 학교 가방인지 무슨 가방인지 이런 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set it down on the pine-needled forest floor. 이러니까 학교 가방은 아닌 것 같네요. 자, 동그라미 어디? forest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숲이고 숲 바닥에 그것을 딱 이렇게 놓았다.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숲에 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Something's not righ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어디다 표시하셔야죠? right X. 네. 숲에서 뭔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숲에서 something's not right.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길을 잃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she told her 10-year-old daughter. 더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이 죄 없는 10살배기 딸애도 엄마랑 같이 길을 잃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Danny예요. It was the afternoon of the third day of her hike. 어유 세상에 3일째나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읽고 선택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를 알았으니까 이 상황 10살배기 딸애랑 같이 등산하다 길을 잃은 아주머니 얘기예요. 자, 선택항이 한국어로 돼 있었군요. 노멀 데니는 지금쯤에는 집에 도착했어야 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쯤에는 집에 도착했어요. 3일째 여행하고 있거든요. 3일째 여행하다가 길에다가 이걸 툭 내려놓으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뭐야? 지금은 집에 도착했을 때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긴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집에 도착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만약에 지금쯤 집에 도착했다 그러면 아까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 지금에서야 숲에서 그걸 알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아까 그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집은 아니고 지금쯤에는 어디 뭐 노고단을 찍었어야 됐는데 노고단이 안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노멀 데니는 숲속에서 하이킹을 하다 길을 잃었다. 어때요? 맞죠? 그렇죠? 맞네요. 3번 노멀 데니는 지도를 읽을 줄 모르는 초보 산악인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틀릴 것 같아요? 틀렸다고 우리는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틀렸을 것 같아요? 지도를 읽을 줄 모르는 초보. 이 부분이 틀리겠죠. 그럼 지도는 읽을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10살배기 딸 데리고 3일이나 넘는 산을 가는 거지. 지도도 읽을 줄 모르면서 3일 넘어되는 여행을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4번을 보면 노멀 데니는 첫날 마운트 저킬 윌더니스를 가로질렀다 이러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요걸 찾아보면은 요런 글이 아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첫날이 아니겠죠? 여기 가긴 갔을 텐데 이게 첫날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끝까지 보니 2번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적당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든지.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에 다음 글의 내용 가장 부합하는 것을 고르시오. 역시 자 가장 부합 이렇게 되면 주제 찾으라는 얘기고 앞부분을 읽고 선택한 갈게요. 자, the name Halloween 이렇게 나오자 주제가 뭔지 알았죠? 자, 동그라미 어디다 하시고 할로윈. 다음에 is a short way of saying All Hallows Eve, which means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the night before the Roman Catholic holiday of All Saints Day. 여기까지만 읽고 나니까 자, 이 글은 이거 잘 읽어보면 a short way of saying 이걸 말하는 짧은 방법이다. 원래 길게 말하자면 All Hallows Eve라는 말인데 그 이 말조차가 또 무슨 의미냐면은 the night 그 날이다. 전날이다. 무엇이 전날이냐면 the Roman Catholic 교황님 있고 한 거기의 All Saints Day라는 휴일 바로 전날 그런 휴일이 있고 그 할로데이 전날을 어쩌리 저쩌리 긴 말을 짧게 말하면
할로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로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알았죠? 선택항으로 갈게요. 1번 요점을 잘 찾겠습니다. 비록 할로윈이 is originated from a holy religious ceremony. 그러면 여기서 요점을 찾아보면 자 그러면 뭐가 뭐지만 할로윈이 그 다음에 holy 여기서 기원했지만 it gets mixed with some hidden rituals. 때 여기서 이제 ritual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뜻은 의식, 제례라든지 의식. 아마 hidden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무슨 말의 반대말이겠죠. 아까 읽었던 무슨 말의 반대말이겠죠. holy의 반대말이겠죠. 하지 않다는 거고 그것과 섞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략 여러분이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 일단 거기 원래 올 세인트 할로데이 그 전날 뭘 하던 거였는데 요새 봐선 전혀 성인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뭐 이상한 거랑 섞였다라는 말은 대략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이렇게 섞였다, 믹스드 위드 이런 거는 맞다 싶어서 여기다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어떤가 보겠습니다. Halloween is a festival only for the elders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분명히 틀리죠. 자 어디 X? elders 예, 어른들이 좋아하는 휴가가 전혀 아니니까요. Halloween is observed 했는데 observe는 파워도 500개 표제어 아까 우리는 관찰로 봤지만 지금 여기서는 할로윈이 주어이기 때문에 할로윈은 이런 명절은 지켜진다 이렇게 읽어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이 명절이 지켜지는데 to protect domestic citizens from foreigners 이렇게 나오니까 전혀 답이 될 수가 없죠. 예, 무슨 뭐 자국민 보호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Halloween is observed only in European countries 했어요. 자 어디 X? only. 이런 문제는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3번 The helpless creature가 뭘 칭하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절대 앞에서부터 읽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제 선택하나 가서 바로 보기보다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되게 잘 읽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서 바로 거기를 읽지 말고 helpless creature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자, helpless는 뭐 더하기 뭐니까? 더하기를 쓰고 그 다음에 creatures라는 말은 보통은 동물을 얘기한다. 이런 거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helpless라는 말은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태. 도움을 받지 못한 이제 좀 불쌍한 이런 creature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같이 얘기한 걸로 보아 답이 보입니다. 예? 답 3번이죠. 일단 creature, helpless creature인데 자전거라든지 집이라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일단 생명체여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냐, babysit이냐, 그럼 babysit이겠죠. 그런 본문을 읽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갈까요? Clambering down the dike 했어요. 모르는 단어 두 개 나왔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주인공은 레니가 waded through the mud 이렇게 나오는데 wade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through the mud라는 말을 알기 때문에 진흙을 관통해서 갔겠죠. 각주 뭐 관통해서 갔겠지 뭐 했겠습니까? 뭐 헤엄을 쳤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흙을 가로질러 갔겠지. 전치사 through를 아니까요. 관통해서 갔고 언제까지 갔냐면 she reached the helpless creature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helpless creature가 이때 도달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its umbilical cord was still attached 해서 its umbilical cord가 여전히 붙어 있대요. 그러면은 umbilical cord가 우리는 지금 얘가 물고기 아니 babysit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아니면 바꾸겠지만 지금 봐서는 babysit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걔한테 코드라는 건 줄이잖아요. 그 다음 umbilical이라는 무슨 전문 용어 처음 보는 저 단어가 무슨 코드일까요? 이것이 여전히 붙어 있대요. babysit한테 여전히도 붙어 있을 만한 무슨 코드? 탯줄이요. 그쵸? 예. 이게 아직 붙어 있었고 and part of its fur 해서 얘의 털의 일부가 was white다. 원래 그 실이라는 애들이 그렇게 하얀색이 아니잖아요. 좀 시커멓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보송보송하니 그렇다. 이런 얘기겠죠? 넘어갈게요. A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런 문제를
A의 예로 적정한 것은 그랬는데 A를 읽어보면 adolescence in biological terms 이랬잖아요. A를 보니까 그랬어요. 이 본문을 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adolescence를 아시잖아요. 뜻이 뭐예요? 청년기. 그럼 청년기가 그 다음에 in biological terms라고 할 때 terms는 뜻이 뭐예요? 생물학적 용어. 생물학적 용어에서 adolescence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본문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선택하면 간 거죠. 혹시 답이 안 나오면 읽을 거고요.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자 이제 여러분 다 우리가 뭐 기억하고 있는 거죠? 두 단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adolescence하고 biological. 자 그럼 adolescent question 이랬어요. 자 question 더 이상 읽을 이유가 무슨 biological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질문을 한다는 거는 머리로 하는 일이잖아요. 2번으로 갈게요. There is a marked increase in height and weight. 어때요? 맞죠? 2번 Adolescents develop their own identity.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죠? 다음 4번 Adolescents usually think they are inferior to others.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죠, 여러분? 이런 것만 먹히는 문제를 골라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기출 문제를 그런 걸로 골라서 기출 문제 구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출 문제 그냥 기출 문제니까요. 근데 저런 방법이 적용해서 어떤 건 좀 더 본문을 읽지만 어떤 거는 저런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이렇게 풀겠어요? 본문을 읽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던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조차도 열심히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는데도.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저런 거를 막 본문을 읽고 그랬을까요? 왜? 읽으면 뭔가 알 것 같아서. 예. 그쵸, 그쵸. 뭔가 읽으면은 뭔가를 뭔가 이미 아는데도 나한테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읽어야만 뭐를 알 것 같아서 나한테 있는 걸 잘 쓰자는 얘기를 못 들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셨으니까 실행해 보시면 자꾸 더 발전할 거고, 그쵸? 예.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항 이제 아무래도 D로 시작할 것만 같아. 그러면은 만약에 D를 읽었을 때 첫 문장이 아니면은 그냥 이제 두 개 날라가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냥 바로 D로 갑시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뭐 88, 15, 16이라든지 또는 어디다가 형광펜 칠하고 이런 방법 있잖아요. 일단 제가 볼 때 88, 15, 16 그냥 쭉 끝까지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자꾸 빨리 조정하려고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되게 빨리 움직이고 싶거든요. 나는 한 7분이면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좀 더 빨리 독해 쪽에. 그럼 막 헝클어져요. 그래서 88, 15, 16은 절대 바꾸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 읽을지 하는 건 굉장히 사람마다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을 읽으려고는 계속 생각을 하시되 근데 한 문장만 읽고 말지 두 문장을 읽을지 선택한 걸 언제 볼지 하는 건 자기에게 되게 맞게 튜닝을 자꾸 해주셔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때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얘기는 less is more 이 말을 기억하세요. less is more. 예. 왜냐하면 저 말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더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helpless creature라든지 또는 adolescence in biological terms라든지 그 짧은 말만 가지고 집중을 했을 때 또 crucial difference between 한 다음에 self-criticism and 아까 low self-esteem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짧은 말에만 집중을 했을 때 훨씬 힘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기 위해 less is more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햇볕을 모아야지 햇볕을 모아가지고 쪼여야지만 거기서 뭐가 이제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햇빛을 우리의 어텐션을 굉장히 넓게 가져갔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을 뽑아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를 계속 봐야지만 거기서 뭐가 나오잖아요. 포커싱을 굉장히 잘하자는 거니까 너무 늘리지는 말되 어디까지 읽고 어디까지 확인할지 그럼 여러분한테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25분이라는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자기를 더 정렬시키는 식으로 해보시 맞게 좀 시간은 잘 지키고 그럼 이제 D를 먼저 읽었어요. 그러니까 딱 첫 부분에 in 1850 이렇게 시작을 해. 괜찮죠?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괜찮아. 그때 a poor 이거 너무 좋아. 자, 첫 문장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첫 문장.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가 나오죠. 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 poor merchant 이름은 레비 스트라우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리바이스라는 그 청바지 그 사람 얘기죠. 이 사람이 came to San Francisco 여기로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왔냐 이게 궁금하죠. To sell canvas cloth 천을 팔려고 왔어요. 이 천이 나중에 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canvas cloth to tent makers에게 팔려고 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운다. 그다음 이쪽을 보니까 이제 A가 A를 읽어가지고 A하고 B 둘 중에 하나니까 앞부분에 5개를 봐가지고 그 다음 적당한지 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왔거든요. 스트라우스가 so San Francisco miners가 were badly in need of tough durable pants인 걸 봤어요. 아까 샌프란시스코였죠. 근데 가보니까 자기는 천을 팔려고 봤는데 이 사람들이 badly의 뜻 나쁘게 아니고 심하게 이거 badly는 심하게예요. 이런 건 적어놓고 외우셔야지 돼요. 적어놓고 단어 자꾸 외우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단어 또 많이 약하신 분들은요. 하루에 20개만 날짜 적어서 매 외우세요. 그래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보면 만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고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 2월에 저랑 공부하면서 자꾸 들어야 될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빼고 만만한 단어 조금만 건드리면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뭘 잡을 수 있겠는가에 집중을 하세요. 뭐를 틀렸는가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내가 잡을 수 있는가. 그러면 매일매일 채워지다 보면 그러면 이제 꾸준히 할 수 있어지죠. 그러니까 다 하려 그러니까 하다가 못 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고 중간에 막 슬럼프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금 더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그래서 맞힌 것보다 2개만 더 열심히 다 하려 그러다가 무리 생기고 그러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간으로 늘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 네 번에 걸쳐서 최신 기출 문제집 보는 방법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마저 해보면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심하게 뭐 그렇다는 거 알았다 하고는 곧 바지를 벌써 만들어 버리니까 바지를 만들기 전에 일단 필요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끝난 거죠. 이렇게 생각을 잘해서 풀어주시고 그러면 준비한 문제가 조금 더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뒷장에 그 제가 1회도 1, 2월에 기출문제 40회를 공부하는 방법 오늘 우리 특강 제목이 과감하게 풀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은 집요하게 보완한다. 이렇게 특강한 키워드를 굉장히 잘 잡아주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닌데 굉장히 잘 뽑아주셨더라고요. 여기서 과감하게 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흔히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문제 틀릴 뻔했어요. 저 눈치채셨죠? 한번 틀릴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 틀릴 뻔했는데 저는 그거 하나 틀렸어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25분이라는 한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려 그러는 거지 100점을 맞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어에서 100점 맞으려고 막 하는 수고를 그러다 그거로 다른 과목 뭐 꽈락나고 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현재 맞는 점수보다 분명히 더 좋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고 아마 저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실력이 많은 사람이라면야 이렇게 1부만 읽고 나서도 시간이 나서 굉장히 정확하게 다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단계별로 과감하게 어느 정도 풀어서 점수를 내고 그러다 보면 조밀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판단력을 발휘해서 과감하게 답이 나왔다 싶으면 그게 더 조밀해지는 것이 실력이죠. 예, 그래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줘야지 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불분명하고 꽤나 문제들마다 시간을 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발전의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내에 다 풀려고 그러지 말고 한두 개 자기에 맞게 찍고 이런 과감성 그 다음에 답이 나왔으면 선택한 4개 중에 분명 이건 답이고 나머지 답이 될 수 없다 싶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고르게 쉬운 문제는 놓치고 이런 거 없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와 중간 난이도는 싹 맞추고 그다음에 되게 어려운 문제는 되게 빨리 찍어가지고 넘기고 이래서 어느 정도의 방어 점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 우리 1, 2월 강의를 좀
자, 사용하실 분들은 그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이제 마지막 주가 1월 6일 날 우리가 그 수업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주 일주일 동안 매일 한 회씩을 푸는 거예요. 일주일에 5회씩 풀고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같이 오늘처럼 수업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그냥 40회를 풀 거예요. 책에 55회 있는데 40회만 제대로 알면 40회만 제대로 알면 시험에서 80점 확실히 나와요. 80점은 확실히 나옵니다. 무슨 시험이라도. 40회만 제대로 연습하면 80점 이상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한다는 건 그만큼 바닥에 깔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55회 뒤에 15개 있는 거는 풀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별로 꼭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아까 온 윤유혁 씨처럼 하루에 막 몇 개씩 풀어버리고 막 그러고 싶은 분들은 하시든지요. 근데 40개 정도면 굉장히 좋은 풀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일주일에 5개씩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은 88 15, 16 방법을 활용하여 방어 점수를 지키도록 문제를 푸십니다. 이게 25분이 걸리겠죠. 끝나고 나면 냉철하게 분석을 하세요. 이게 분석을 하는데 한 30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위에다가 왜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을까? 그러니까 뭐 뒤에 독해 문제 2개 틀렸는데 틀린 이유는 앞에 문제에서 낚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간 쓰다가 찍었단 말이에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죠. 앞에 문제에 낚였던 거죠. 자, 이런 자기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주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왜 틀렸을까, 어떻게 하면 맞힐까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한 30분 잡으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기간이라는 게 시간을 두고 집요하게 보완한다라는 건데 한 회마다 한 2시간 정도 2시간으로 제한을 두시고 그 본격적으로 오답노트 작성을 하는데 그 이제 저 아까 말했듯이 맞힌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맞췄는지, 맞히긴 했는데 제대로 알았는지 해석해설을 포함해서 점검하시고 또 맞췄다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들,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70점이라도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정확하게 70점이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불안감 없이 시험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확실히 맞힌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이런 건 내가 틀릴 수가 없다. 누가 가서 손가락을 이상하게 꼽지 않는 이상 이거는 맞힌다 이런 느낌이 드는, 내가 어떤 시험을 봐도 70점 정도는 완전 확실히 맞힌다 이러면은 그래야지 그 위로 점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찬찬히, 영어 같은 거면 특히 그럴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 구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틀린 문제를 가지고 구조 분석하고 그러면은 틀린 문제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가 밉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이런 문제를 내가 좋아해야 돼, 막 이렇게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가 밉고 이 문제를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알려고 하는 동안은 계속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찍어서 맞췄더라도 일단 이 문제는 맞힌 문제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알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 단어를 알고 싶어. 이 문제는 좀 만만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잘하고 싶고 마음이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양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확실하다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좋아요. 틀린 문제는 자꾸 해도 계속 틀린다는 얘기가 상당히는 맞을 거예요. 이게 가벼워져야지 그게 풀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전체 보안 시간이 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안한다고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돼요. 시간으로 제한을 주고 그 시간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대체로 자기가 맞힌 점수보다 2개만, 틀린 문제 중에서 조금만 더 하면 맞힐 수 있었을 것 같다 싶은 문제들, 이런 건 다음에 꼭 맞히고 싶다,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다음에 100점에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쵸? 이번에 70점 맞은 사람이 다음 100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70점 맞은 사람이 80점 맞을 가능성은 많잖아요. 그걸 만드시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1, 2월 동안은 일주일에 5회씩 풀면서 그렇게 계속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토요일 정도에 한번 이렇게 5회 본 거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고, 그다음에 선생님 이런 거 설명해 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이렇게 좀 체크해보고, 이렇게 한번 일주일에 이렇게 보는 정도로 해서 쭉 그냥 가시고, 또 저는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고, 왜 스터디를 만드냐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 푸는 거 좋고요. 시작한 다음에 똑같이 25분에 딱 끝내는 거 좋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이유를 나눌 때 나 혼자 있으면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지적해내는구나 이러면서 그 틀린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스터디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어떻게 하시느냐. 3월에는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운다. 주간 복습식이 이제 서머리 노트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가 잠깐 말했지만 3월쯤 되면 1, 2월을 다 하면서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도 남은 거. 아, 이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내가 아직 꽉 잡고 있지 못하다는 거 뽑아낼 수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1회 이런 다음에 한 5줄, 2회 한 다음에 한 5줄 이런 정도로만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5회에 대해서 한 2페이지 정도의 중요한 것들이 뽑혀 나오는 정도로 이렇게 뽑을 거고 그런 동안에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4월에는 이렇게 뽑혀져 나온 것들을 주로 보시는 식으로 그렇게 가다가 시험을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안 드리는 방법입니다. 예. 자, 긴 시간. 효. 1, 2월이 영어를 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제 생각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2580 커리를 쭉 타오신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실 것 같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한번 여기서 다시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2580 커리를 타오신 분들은 이제 1, 2월에 점수가 80점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예. 거의 제가 보장합니다. 예, 3시간 정도 들이면 80점 이상은 절대 안 떨어지는 게 만들어질 건데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정말 무한 자신감이에요. 80점 밑으로 점수가 안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9, 10월에도 말씀드렸지만 9, 10월에 우리 그때 있었던 영어 몰입반 공부하고 이어가지고 1, 2월을 가서 80점 밑으로 안 떨어진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거의 합격을 한다고 보시게 돼요. 그런 마음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3분의 1 정도 이제 그런 과정을 탄탄하게 계속 말하는 맞는 얘기긴 하죠. 들으면 독해를 할 때 일부가 딱 보이고 정확하게 읽히고 예를 들면 drivers can complain 이런데 can 같은 게 보이는 거 이런 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아직 안 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1, 2월에 영어에 굉장히 몰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2월에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보다도 영어에 몰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면은 1, 2월에 그런 가능성이 보여요. 영어가 잡혔다는 가능성이 보이고 그러면 3, 4, 5월에 나머지 과목을 붙이시면 돼요. 지금 아마 영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 분들은 나머지 과목 공부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까 유혁 씨가 나머지 과목을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좀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챙기지 않아도 나중에 붙일 수 있었잖아요. 영어를 2달 반 동안에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도 나중에 붙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과목도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혁 씨가 한 얘기 중에서 그 작년에 5, 6월 파워그래머 들을 때 한국사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한국사랑 영어가 시간이 겹쳐가지고 한국사를 안 한 게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 했었죠. 저는 그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어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끼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넘어뜨리지 못하고 맨날 그 씨름에서 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월 동안 제대로 이게 제낄 수 있을 만한 힘을 만들면 3, 4, 5월에 붙여가지고 승산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 2월에 많이 영어에 쓰는 좀 마지막 티켓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자세히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가능합니다. 그것이 전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3, 4, 5월을 또 되게 집중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한 5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되게 고생이 많으시고 그리고 되게 어렵게 얻어지는 만큼 이게 귀한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이 된다는 게 귀한 거니까 이렇게 얻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합격하셔가지고 또 귀하게 일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사실 현정 씨가 되게 일을 잘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청에서 그 연차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도 홍보 기획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히 이제 빨리 그 어려운 일을 맡는 단계로 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무원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가 또 시험 과정을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공무원이 돼서 생활하는 것이 또 어떤가 하는 것도 되게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오늘 왔던 이런 분들 이렇게 유혁 씨가 이제 3주밖에 안 됐으니까 잘 하시겠죠. 근데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 좋았던 사람들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남다르게 잘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는 거고 튼튼하게 제대로 한 사람은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 2월에 불안하지 않게 1, 2월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아, 이 시험은 상당히 됐구나. 만에 하나 올해가 아니어도 얘는 반드시 된다. 예, 그런 느낌을 잘 만들면서 예, 잘 지냅시다. 여러분 연말 잘 지내시고 새해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